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할머니들만을 위해 복지카드 무료로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다가 사인만 해주세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자리 잡은 정겨운 경로당의 오후는 늘 한결같았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그 안에서 2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소박한 행복을 나누고 있었다. 화투패가 오가는 소리,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 그리고 왁자지껄한 이야기꽃이 피어났다. 특히 오늘은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건강 강좌가 있는 날이었다. 혈압 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강의가 한창이었다. 최정자 할머니가 강의 내용을 꼼꼼히 받아 적고 있었다. 75의 최 할머니는 이 경로당의 회장이었다. 깐깐하지만 정이 많아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때였다. 조용하던 경로당 문이 벌컥 열렸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 넷이 들어섰다. 셋은 덩치가 좋았고 한 명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훤칠한 인상이었다. 그는 밝게 웃으며 명함을 내밀었다. 희망나눔 자선재단이라고 적힌 명함에는 사회공헌팀장 유민상이라는 직책이 적혀 있었다. 유민상은 경로당 어르신들을 향해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최정자 할머니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다. 요즘처럼 험한 세상에 자선재단이라니.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희망나눔 자선재단에서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민상은 준비해온 컬러풀한 팜플릿을 펼쳤다. 어르신 행복 카드라는 문구와 함께 매월 적립금, 무료 건강검진 같은 달콤한 혜택들이 적혀 있었다. 다른 어르신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과 의심이 교차했다. 그들의 불안한 눈빛을 읽은 유민상은 더욱 능숙하게 말을 이었다. 다른 분들은 못 받는 특별한 혜택이에요. 오직 이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하지만 경로당 한 구석에서 조용히 바둑을 두고 있던 노부부 김상훈 할아버지와 이영숙 할머니는 처음부터 그들을 의심했다. 김상훈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경찰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터라 이런 낯선 상황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다. 71살의 김 할아버지는 이마에 깊은 주름을 잡았다. 아내 이영숙 할머니도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의 소매를 잡았다. 70의 이 할머니는 남편과 눈빛을 주고받았다. 아무런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40년 넘게 부부로 살면서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이영숙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왠지 수상하지 않아? 진짜 자선단체면 미리 연락이라도 줬을 텐데. 김상훈 할아버지는 아내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예리한 눈빛이 유민상과 그의 부하들을 훑었다. 부하들은 자연스럽게 경로당 출입구와 창가 쪽으로 자리를 잡았다. 마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듯 말이다. 그 모습에 김 할아버지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저것들 뭔가 속셈이 있는 거군. 그의 심장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평화로운 경로당에 드리워진 먹구름을 직감한 것이다. 유민상은 어르신들에게 신용카드 신청서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순진한 어르신 몇몇은 벌써 펜을 쥐었다. 그들의 순박한 얼굴에 드리워진 기대감과 불안감이 김 할아버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대로 둘 수 없다. 김상훈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몸은 늙었지만 정의를 향한 그의 마음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막내딸 김서아였다. 서아는 오늘 바쁘다고 했었다. 군대에서 중요한 업무가 있다고 했다. 서아가 다니는 부대가 정확히 어떤 부대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군인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서아가 여기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김할아버지는 천천히 유민상에게 다가갔다. 그의 등 뒤로 이영숙 할머니의 걱정 어린 시선이 느껴졌다. 할머니는 이미 손에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111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노부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있었다. 사기단의 달콤한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였다. 김상훈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경로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어르신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유민상이 환한 미소로 김할아버지를 맞았다. 어르신,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김상훈 할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 양반들,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주시게.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 왜 이런 좋은 일을 한다고 그래? 뭔가 이상하지 않나? 김상훈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젊은 시절 수십 년간 쌓아온 위엄이 묻어났다. 그의 말에 용기를 얻은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 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됐다. 유민상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옆에 서 있던 덩치 좋은 부하 중 하나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할아버지, 좋은 기회인데 왜 그러세요?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와주셨는데.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친절함을 가장한 위협이었다. 김상훈 할아버지는 그 위협에 주눅 들지 않았다. 협박할 생각 마. 우린 경찰에 신고할 거야. 김 할아버지의 말에 사기단의 부하들은 코웃음을 쳤다. 경찰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을 불러요. 그냥 귀찮게 하지 말고 서명만 하세요.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유민상은 손목시계를 힐끗 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늘 할당을 채워야 하거든요. 협조 좀 해주시죠. 할당이라는 단어에 어르신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제 그들의 목적이 단순히 사기가 아님을 모두가 눈치챘다. 경로당 출입구를 막아선 덩치들을 보며 어르신들은 공포에 질렸다. 이영숙 할머니는 남편의 팔을 꽉 잡았다. 여보, 어떡하지? 이거 진짜 큰일 난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때 최정자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소리쳤다. 싫어. 절대 안 해.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 무슨 짓이야? 그녀의 외침에 유민상은 최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강제로 펜을 쥐어주려 했다. 최 할머니는 펜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다. 이 할망구가 진짜. 덩치 큰 부하가 최 할머니에게 달려드는 순간 다른 어르신들이 최 할머니를 감쌌다. 우리 회장님한테 손대지 마. 이 젊은 놈들이 어른한테 그게 뭐야. 놀랍게도 처음에는 무서워하던 어르신들이 모두 하나가 되었다. 서로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용기였다. 분노한 사기단 두목 유민상은 본색을 드러냈다. 다들 조용히 해. 지금 장난해? 오늘 여기서 한 명도 못 나가. 카드 신청할 때까지는. 그의 목소리가 경로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15명의 노인들이 공포에 질린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김상훈 할아버지는 아내 이영숙 할머니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어쩌다 이런 일이라는 참담함이 스쳐 지나갔다. 이영숙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우리 서한테 연락이라도. 김상훈 할아버지는 고개를 흔들었다.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야. 애가 알면 얼마나 걱정할까. 하지만 두 분 모두 마음속으로는 딸이 여기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바로 그때였다. 쿵. 굳게 닫혔던 경로당 문이 갑자기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을 향했다. 그곳에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다.
30살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놀랍게도 김상훈과 이영숙의 막내딸 김서아였다. 서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로당 안을 둘러보았다. 노인들의 겁에 질린 표정과 사기단의 위협적인 자세, 그리고 테이블 위에 널려있는 신용카드 신청서들을 보며 서아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김서아의 등장에 경로당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사기단 두목 유민상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관리했다. 그는 서아를 향해 물었다. 아가씨 누구세요? 지금 중요한 일 중이니 나가주세요. 김서아는 부모님을 발견하고 한달음에 다가가려 했다. 그 순간 유민상의 부하 중 하나가 서아의 앞을 막아섰다. 나가라고 했잖아. 말귀 못 알아들어? 그는 서아의 어깨를 밀치려고 손을 뻗었다. 그때였다. 서아가 그 손목을 가볍게 잡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을 뺀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아! 그러나 부하는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서아가 잡은 손목에서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다. 서아는 순수한 표정으로 부하를 바라보았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힘 조절을 잘못했나 봐요. 그녀의 말에 부하는 손목을 움켜쥐고 뒤로 물러섰다. 유민상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서아를 훑었다. 아가씨, 정체가 뭐예요? 저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부모님 안부 인사드리러 왔는데. 서아는 해맑게 웃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경로당 내부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출입구 2곳, 창문, 사기단 4명의 위치, 어르신들의 배치,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입력되고 있었다. 이영숙 할머니가 서아를 향해 소리쳤다. 서아야, 이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유민상은 다시 가면을 썼다. 괴롭히다니요, 우리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김서아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힐끗 보더니 물었다. 아, 신용카드 상담이세요? 그런데 왜 어르신들이 이렇게 불안해하시죠? 유민상은 거짓말을 했다. 그게 처음엔 좀 놀라셨는데 이제 다 이해하고 계세요. 서아는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이 카드가 필요하세요? 김상훈 할아버지는 딸의 눈을 보며 간절한 신호를 보냈다. 위험하다는 뜻이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이해했다. 사기단의 부하 하나가 서아를 밀치려 했다. 그 순간 서아는 갑자기 발을 헛디딘 척 비틀거렸다. 그리고 균형을 잡으려는 듯 부하의 팔을 잡았다. 으악! 부하는 고통에 무릎을 꿇었다. 서아는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 제가 하이힐을 신어서 발을 헛디뎠네요. 정말 죄송해요. 다른 사기단원들이 서아에게 달려들기 시작했다. 유민상이 소리쳤다. 너 정체가 뭐야? 서아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다. 정체요? 저는 정말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혹시 태권도를 좀 배워서 그런가요? 어릴 때부터 호신술 삼아서 좀 했더니 힘이 좀 센가 봐요. 그녀의 말에 사기단원들은 비웃었다. 하지만 유민상은 직감적으로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친절한 척하지 않았다. 아가씨, 지금 이 상황이 장난으로 보여요? 마지막으로 경고할게요. 당장 나가. 서아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긁었다. 정말 조용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차가운 기운이 사기단원들을 긴장시켰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서아는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물었다. 혹시 여러분 경로당에서 노인분들 상대로 사기치는 게 처음이세요? 사기단원들은 당황했다. 유민상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정당한 사업을 서하는 유민상의 말을 끊고 웃었다. 정당한 사업이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은 있으세요? 그리고 이 신용카드 발급 업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허가는 받으셨고요. 그녀의 질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다. 사기 단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한은 테이블 위에 놓인 신청서를 집어들었다. 이 신청서에 적힌 금융기관, 실제로 존재하는 은행 맞아요? 제가 금융 쪽 일을 좀 해봐서 아는데 이 은행 이름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경로당 안은 정적으로 변했다. 사기 단원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한은 유민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까 3천만 원 이야기하신 거 문 밖에서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근데 아직 안 왔어요. 왜냐고요? 제가 직접 해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요. 이 말과 함께 서아의 표정과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다. 지금까지의 순진한 직장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차분하지만 위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다. 사기 단원들은 본능적으로 한 발씩 뒤로 물러섰다. 유민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 정체가 뭐야? 서한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요? 평소에는 그냥 군인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소속 중령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707 특수임무단에서 3년간 복무했고요.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새하얗게 변했다. 그들은 특수임무단이라는 이름을 모를 리 없었다. 김서아의 정체가 밝혀지자 경로당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유민상은 극도의 공포에 질렸지만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다. 야, 야들아. 겁먹지 마. 여자 하나가 뭘 어쩌겠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한은 조용히 손목을 돌리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유민상의 부하 중 가장 덩치가 큰 놈이 서아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여자 하나쯤이야.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찰나의 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서아는 마치 바람처럼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섰다. 덩치 큰 부하가 휘두른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서아는 그의 팔을 잡고 부드럽게 돌렸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그의 몸을 공중에 띄워 바닥에 매다 꽂았다. 쿵. 으악. 덩치 큰 부하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서아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아, 깜빡했네요. 제가 합기도랑 유도도 좀 해요. 노인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김상훈 할아버지와 이영숙 할머니는 딸의 이런 모습을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머지 2명의 부하가 동시에 서아에게 달려들었다. 한 명은 오른쪽에서 다른 한 명은 왼쪽에서였다. 서아는 낮은 자세를 취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이전보다 훨씬 빨라졌다. 팍, 팍, 탁. 불과 5초도 안 되는 시간에 2명의 사기 단원이 모두 바닥에 널브러졌다. 정확하고 치명적인 급소 공격이었다. 유민상만 혼자 남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손을 뻗었다. 서아는 그 행동을 놓치지 않았다. 혹시 흉기 꺼내시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럼 정당방위로 더 세게 해도 되는 거죠? 유민상은 굳어버렸다. 서아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선택하세요. 순순히 항복할 거냐 아니면 더 아프게 당할 거냐? 유민상은 마지막으로 발악하려는 듯 했다. 그 순간 서아는 순식간에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유민상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목 부분 혈자리를 정확히 눌렀다. 윽. 유민상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이건 특전사에서 배운 제압술이에요. 10초 안에 기절하실 겁니다. 서아의 말대로 유민상은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다. 어르신들은 놀라움과 안도감에 휩싸였다. 그때였다.
밖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사기 단원들이 소리쳤다. 사장님, 사장님. 서아의 표정이 굳었다. 사기단의 백업팀이 온 것이었다.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최소 대여섯 명은 되는 것 같았다. 노인들은 다시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김상훈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아야, 어떡하지? 더 많이 왔나 봐. 서아는 태연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아버지. 예상했던 일이에요. 쾅. 문이 박살나며 험상궂은 남자 5명이 들이닥쳤다. 야, 우리 형님들은 어디 있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들의 시선이 서아에게 향했다. 설마 이 여자가 그들은 서아의 작은 체구를 보고 코웃음을 쳤다. 웃기지 마. 야, 저 여자부터 정리하자. 5명이 동시에 서아에게 달려들었다. 서아의 움직임은 이전보다 훨씬 빨라졌다. 팍, 쿵, 탁. 불과 5초도 안 되는 시간 5명 모두가 바닥에 쓰러졌다. 노인들은 마치 액션 영화를 보는 듯 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문 열어. 이번에는 경찰이었다. 경찰? 서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누가 신고를 한 거지? 바로 그때 최정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제가 아까 싸움이 시작될 때 몰래 신고했어요.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미안해요. 서아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잘하셨어요. 사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바닥에 널브러진 사기 단원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경찰관이 서아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서아는 침착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김서아 중령입니다. 이들이 노인분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해서 제지했습니다. 증거도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유민상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 여자가 우리를 일방적으로 폭행했어요. 우리는 정당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때린 거라고요. 경찰관들이 당황했다. 가해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그때 김상훈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다. 경찰관님, 제가 녹음한 게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이 사람들이 카드 한 장당 200만 원, 총 3천만 원을 얘기하는 것부터 협박하는 것까지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유민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을 녹음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관은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 수갑을 꺼냈다. 경찰이 사기 단원들을 연행하는 동안 이영숙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은 우리도 이미 알고 있었어.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는 거 말이야. 처음부터 수상했거든. 최정자 할머니도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았나? 7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사기꾼들 못 알아볼까?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웃기 시작했다. 그럼 왜 처음에 무서워하신 것처럼요? 서아가 묻자 김상훈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무서운 건 맞았지. 이 사람들이 폭력을 쓸까 봐서 말이야. 하지만 카드 만들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어. 시간만 끌고 있었던 거야. 서아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자신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민망하면서도 노인들의 지혜에 감탄했다. 경찰들이 사기 단원들을 모두 연행하고 난 후 경로당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대화가 남아 있었다. 바로 김서아와 그녀의 부모님 사이의 대화였다. 어르신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텅 빈 경로당에 서아와 부모님 3사람만 남았다. 김상훈 할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서아야, 우리가 내 직업에 대해 제대로 몰랐구나.
서아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걱정 끼쳐드릴까봐. 이영숙 할머니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걱정이야 당연히 하지. 하지만 숨길 일은 아니었어.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진 거야? 우리 딸이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네. 서아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이영숙 할머니는 서아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최정자 할머니를 비롯한 다른 어르신들도 다시 경로당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은 서아를 칭찬하기 바빴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나라에 이런 용감한 여군이 있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워. 김상훈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혔다. 서아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짐만 되고. 서아는 부모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서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부모님을 지키고 싶어서 더 큰 용기가 났어요. 이영숙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런데 위험한 일 많이 해? 서아는 부모님을 안심시켰다.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은 대부분 훈련이나 교육 업무예요. 진짜 위험한 일은 거의 없어요. 김상훈 할아버지는 서아의 말을 듣고 안도했다. 그때 최정자 할머니가 짓궂게 물었다. 그런데 서아야,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남자친구는 있어? 서아는 얼굴을 붉히며 당황했다. 이영숙 할머니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어머, 우리 딸 얼굴 빨개지는 거 보니까 있나 보네.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서아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냥 같은 부대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김상훈 할아버지가 웃으며 물었다. 그 사람도 군인이야? 네, 소령님이세요. 오, 계급은 어떻게 돼? 제가 중령이니까 제가 더 높아요. 부모님과 어르신들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아까까지의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경로당에는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가 가득했다. 그날 저녁 김상훈 할아버지와 이영숙 할머니는 집에서 딸 자랑을 실컷 하셨다. 이 사건은 그들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서로를 더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한 달 후 김서아는 정장 차림의 남성과 함께 경로당에 나타났다. 바로 그녀의 남자친구 민준호 소령이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육군 민준호 소령입니다. 민준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최정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았다. 어머, 정말 잘생겼네. 우리 서아랑 잘 어울려. 식사를 하며 어르신들은 민준호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태연 씨, 우리 서아가 어때요? 김상훈 할아버지가 물었다. 어르신, 서아는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군인으로서도 사람으로서도 본받고 싶어요. 민준호의 대답에 어르신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식사 후 서아는 어르신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들, 혹시 그 후로 이상한 사람들이 또 온 적 있어요? 어르신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없어. 경찰서에서도 순찰 자주 돌고 있고. 요즘은 우리가 더 똑똑해졌지. 김상훈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우리도 이제 많이 배웠어.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신고부터 하고 보는 거야. 이영숙 할머니도 덧붙였다. 우리끼리도 더 잘 소통하기로 했어. 혼자 판단하지 않고 서로 상의하면서. 최정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경로당이 더 단결됐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이지. 민준호는 감탄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다니. 서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날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동안 나라를 지키는 일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 같은 소중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더라고요. 그녀는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새삼 느꼈어요. 부모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더 큰 용기를 줬거든요. 이영숙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 앞으로는 내 일을 더 존중하고 자랑스러워할게. 김상훈 할아버지도 감동했다. 오늘 내 모습 보니까 확신이 섰어. 우리 딸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확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시간, 서아와 민준호는 작별 인사를 했다. 서아는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에게 당부했다. 할머니들, 제가 특전사 출신이라는 건 비밀로 해주세요. 소문나면 안 되거든요. 어르신들은 모두 입을 다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우리 입이 무덤이야.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 서아가 차에 타고 떠나간 후 경로당에는 따뜻한 여운이 남았다. 이 사건은 평범했던 경로당의 일상을 바꾸고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난 후 경로당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잠시였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경로당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경로당 사기단 특전사 여군 중령에게 검거돼 평범한 시민 가장한 특전사의 활약. 온통 김서아의 이야기가 가득했다. 김서아는 원치 않는 유명세를 얻었다. 그녀는 그저 부모님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녀를 영웅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하루 종일 울렸다.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 군 내부의 축하 전화, 그리고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격려 전화까지. 김서아는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그녀는 평범한 군인으로 살고 싶었다. 조용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가끔 부모님을 찾아뵙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도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사기단 두목 유민상은 자신이 단순한 실행범일 뿐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들의 배후에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 있었다. 이른바 블랙문파라고 불리는 조직이었다. 경로당에서 벌인 사기는 그들의 여러 사업 중 하나에 불과했다. 유민상은 자신이 감옥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며 공포에 질려 있었다. 김서아는 유민상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이 남자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존재가 바로 블랙문파의 보스 박강철이었다. 박강철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었다. 군대에서 불명예 전역을 당한 뒤 그 분노를 사회에 풀기 시작했다. 그는 군인을 극도로 증오했다. 특히 자신과 같은 특수부대 출신에게는 더욱 악랄했다. 김서아의 소식이 박강철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경찰은 김서아에게 신변 보호를 제안했다. 하지만 김서아는 거절했다. 괜찮습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괜한 인력 낭비는 경찰관은 서아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서아는 안심할 수 없었다. 유민상의 눈빛에서 보았던 그 공포는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조직을 건드린 이상 그들은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서아는 부모님과 경로당 어르신들의 안전이 가장 걱정되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경로당 주변을 순찰했다. CCTV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로당에 비상벨을 설치했다. 그녀의 군인 본능은 끊임없이 그녀에게 경고를 보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다음 날 김서아는 부대에 복귀했다.
상관과 동료들은 그녀를 영웅으로 대접했다. 민준호 소령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아 중령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뉴스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민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민준호는 서아의 어깨를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닙니다. 서아 중령님은 정말 용감하십니다. 하지만 걱정됩니다. 그 조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민준호의 말에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불안감을 정확하게 읽은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서아는 민준호와 함께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간인 신분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버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민준호에게 경로당 어르신들의 안전을 부탁했다. 민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아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날 밤 김서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뉴스에서 보았던 유민상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는 그녀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보스 박강철에게도 그녀의 정보가 넘어갔을 것이다. 박강철은 군인을 증오한다고 했다. 자신과 같은 특수부대 출신을 더욱 증오한다고 했다. 그의 복수는 단순히 돈을 뜯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김서아는 손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그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심장은 더 큰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범죄자와의 싸움이 아니었다. 한때 같은 하늘 아래서 훈련을 받았던 두 명의 특수부대 출신이 벌이는 목숨을 건 싸움이 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막아야 했다. 며칠이 지났다. 김서아는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을 보냈다. 부대에서는 정해진 업무를 수행했고 퇴근 후에는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맹수처럼 주변을 경계했다. 낯선 사람의 시선, 뒤따라오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모든 것이 그녀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폭풍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시작은 그녀의 부모님이었다. 그날 저녁 김서아는 부모님 댁 근처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이 경로당에서 귀가하시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매일 저녁 그곳에 잠복했다. 김상훈 할아버지와 이영숙 할머니는 평소처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부모님 앞을 가로막았다. 차 문이 열리고 험상궂은 남자 4명이 내렸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흉터가 가득했다. 김상훈 할아버지와 이영숙 할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공포에 사로잡혔다. 어르신들, 김서아라는 애가 누군지 아시죠? 저희 보스한테 큰 죄를 졌거든요. 남자들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김상훈 할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은 아무 죄 없어. 당장 꺼져. 남자는 김상훈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위협했다. 이 늙은이가 겁도 없이 조용히 따라오시면 따님을 곱게 보내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남자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 이영숙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김서아가 뛰쳐나왔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저것들 결국 부모님을 건드렸구나. 그녀의 머릿속은 분노로 가득 찼다. 분노는 그녀의 몸을 뜨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상대는 넷이었다. 모두 덩치가 좋았고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었다.
김서아는 눈빛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스캔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그녀의 시선은 상대방의 급소들을 훑었다. 목 관절, 그리고 복부. 그녀는 그들의 공격 패턴을 예측했다. 그만해. 부모님에게서 손 떼. 김서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맹렬한 기세가 담겨 있었다. 남자들은 서아를 보고 비웃었다. 어이, 여기가 내 놈의 부모님이셨나? 우리 보스한테 죄를 지은 벌이다. 그들은 동시에 서아에게 달려들었다. 이영숙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김상훈 할아버지는 딸을 향해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은 딸의 움직임을 쫓았다. 서아는 마치 춤을 추는 듯 했다. 그녀의 몸은 물 흐르듯 유연했다. 첫 번째 남자가 칼을 휘둘렀다. 서아는 가볍게 몸을 숙여 칼을 피했다. 그리고는 그의 손목을 잡고 순식간에 그의 팔을 꺾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어둠 속을 갈랐다. 으악!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쳤다. 김서아는 두 번째 남자의 주먹을 피하고 그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남자는 그대로 쓰러졌다. 세 번째 남자와 네 번째 남자가 동시에 서아를 공격했다. 서아는 발차기를 이용해 두 사람을 동시에 제압했다. 그녀의 발차기는 정확하고 빨랐다. 그들의 몸은 고통에 떨며 바닥에 뒹굴었다. 서아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부모님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김상훈 할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서아야, 너 괜찮아? 이영숙 할머니는 서아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때 검은색 승합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다른 남자들보다 훨씬 덩치가 컸고 얼굴에는 깊은 흉터가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서아를 보고 냉소적으로 웃었다. 김서아, 내가 그 특전 사계집이구나. 내 부하들을 쓰러뜨리다니. 대단해. 하지만 너의 시대는 끝났다. 그는 박강철이었다. 박강철의 손에는 커다란 칼이 들려 있었다. 김서아는 박강철의 기운을 느꼈다. 그에게서는 다른 남자들과는 다른 압도적인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단순한 조폭이 아니었다. 그는 서아와 같은, 아니, 어쩌면 서아보다 더 뛰어난 전투 전문가였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두 명의 특전사 출신 정의와 불의의 상징이 된 두 사람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김서아는 박강철의 눈빛에서 광기를 읽었다. 그의 내면에는 자신과 같은 특수부대 출신에 대한 깊은 증오가 있었다. 박강철은 김서아에게 다가왔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힘은 폭발적이었다. 그는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 대신 맨손으로 서아를 공격했다. 서아는 박강철의 주먹을 피했다. 그의 주먹은 마치 쇠뭉치 같았다. 서아는 충격에 손목이 저릿했다. 이 남자 보통이 아니군. 서아는 박강철의 힘을 느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치며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알 수 있었다. 박강철은 계속해서 서아를 공격했다. 서아는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녀는 박강철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그의 약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하지만 박강철의 공격에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증오와 분노가 그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서아는 박강철의 공격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박강철의 주먹을 막아내고 그의 팔을 잡았다. 박강철은 당황했다. 그의 공격이 막힌 것은 처음이었다. 서아는 박강철의 몸을 끌어당겨 그의 관절을 공격했다. 박강철은 고통에 찬 신음을 냈다. 서아는 그의 몸을 바닥에 매다 꽂으려 했다. 하지만 박강철은 서아의 힘을 역이용하여 몸을 비틀었다. 그는 서아의 팔을 잡고 그녀를 들어 올렸다.
서한은 그의 힘에 놀랐다. 그는 그녀보다 훨씬 강했다. 서한은 박강철의 목을 잡고 그의 숨통을 끊으려 했다. 하지만 박강철은 고통을 참으며 서아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의 싸움은 마치 춤 같았다. 두 사람의 몸은 서로 얽히고 설켰다.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들의 싸움은 마치 두 마리의 맹수가 싸우는 것 같았다. 그들의 싸움은 길게 이어졌다. 서한은 체력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강철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그때 박강철이 서아에게 말했다. 내가 특전사라고. 특전사는 약해. 감정에 휘둘려. 박강철의 말은 서아의 심장을 찔렀다. 서아는 분노했다. 그녀는 박강철의 말을 듣고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박강철을 공격했다. 그녀의 주먹은 박강철의 얼굴을 강타했다. 박강철은 비틀거렸다. 서아는 그의 약점을 찾았다. 그녀는 그의 분노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박강철에게 도발했다. 당신은 약해. 증오에 눈이 멀었잖아. 서아의 말에 박강철은 분노에 눈이 멀었다. 그는 서아에게 달려들었다. 서아는 박강철의 공격을 피하고 그의 등 뒤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의 목을 잡고 숨통을 끊으려 했다. 박강철은 고통에 찬 신음을 냈다. 그는 서아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서아는 박강철의 팔을 잡고 그의 몸을 바닥에 매다 꽂았다. 쿵. 박강철은 바닥에 쓰러졌다. 서아는 그의 몸을 제압했다. 그녀는 박강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약해. 당신은 정의를 버렸으니까. 박강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패배를 인정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었다. 민준호 소령과 함께였다. 민준호는 경찰관들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왔다. 민준호는 서아에게 달려와 그녀의 몸을 확인했다. 서아 중령님 괜찮으십니까?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몸은 멍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경찰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박강철을 보고 놀랐다. 민준호는 경찰관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관들은 박강철과 그의 부하들을 연행했다. 김서아는 부모님에게 다가가 그들을 안심시켰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전부 끝났어요. 이영숙 할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서아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김상훈 할아버지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서아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이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 서아는 부모님을 안심시켰다.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 일을 사랑해요. 그날 밤 김서아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다. 그녀의 몸은 멍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잠을 청했다.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이 꿈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날 밤 평화로운 꿈을 꾸었다.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꿈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꿈을 지켰다. 그녀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박강철과 그의 부하들이 모두 연행된 후에도 김서아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겉으로만 평온한 척했을 뿐 뼛속까지 군인이었던 그녀의 본능은 끊임없이 경고를 보냈다. 박강철의 눈빛에서 보았던 그 깊은 증오와 광기는 단순한 범죄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상실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도끼였다.
김서아는 박강철의 과거를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가 왜 그렇게 군인을 증오하는지, 그리고 그의 뒤에 숨겨진 진정한 그림자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그녀의 예상은 정확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강철이 가지고 있던 암호화된 파일이 발견되었다. 군 정보부의 도움을 받아 파일을 해독한 결과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강철의 범죄 기록 외에도 그의 조직인 블랙문파와 연관된 고위 공직자들과 군 고위 장교들의 이름이 명단에 올라 있었다. 그들의 이름 옆에는 거액의 자금이 오고 간 기록과 함께 심지어 군 내부의 기밀 정보가 유출된 정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김서아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그림이었다. 단순히 경로당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소규모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명단에서 그녀에게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재성 소령. 이재성 소령은 김서아와 특전사 시절을 함께 보냈던 동기였다. 그는 불과 1년 전 기밀 유출 혐의로 불명예 전역을 당했다. 당시 군에서는 이재성 소령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고 이재성 소령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 후 그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모두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김서아는 이재성 소령이 블랙문파의 함정에 빠져 희생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와 죄책감으로 끓어올랐다. 그녀는 동기가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그들의 더러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준호 소령은 김서아의 옆을 지켰다. 그는 서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서아 중령님, 저는 이재성 소령의 사건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군 내부의 부패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다. 김서아는 민준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그들의 더러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민준호는 서아의 눈에서 강한 결의를 보았다. 그는 서아를 전적으로 믿었다. 두 사람은 비밀리에 작전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목표는 명단에 있는 모든 부패한 인물들의 죄를 밝히고 이재성 소령의 누명을 벗겨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임무는 위험했다. 그들은 군 내부의 부패한 세력과 싸워야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었다. 김서아는 부모님과 민준호에게 작전의 위험성에 대해 말했다. 김상훈 할아버지와 이영숙 할머니는 딸을 걱정했다. 서아야,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마. 우리가 걱정된다. 김서아는 부모님을 안심시켰다. 괜찮아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제 일을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정의를 위해 싸울 겁니다. 김상훈 할아버지는 딸의 눈에서 강한 결의를 보았다. 그는 딸을 믿었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아야,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가는 길이 옳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언제나 내 편이다. 김서아는 부모님의 응원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그녀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의 더러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민준호와 부모님 그리고 정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있었다. 김서아와 민준호의 은밀한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정교했다. 먼저 그들은 박강철의 암호화된 파일에 명시된 인물들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 내부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했다. 평소 친분이 있는 동료들에게 접근해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평범한 일상을 연기했다. 김서아는 매일 아침 평소처럼 부대로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평소처럼 민준호와 함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평범하지 않았다. 그들은 군 내부의 기밀 정보와 박강철의 파일에 담긴 정보를 대조하며 그들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거대한 부패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명단에 있는 한 고위 장교가 퇴역 후 거액의 자산을 축적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자산의 출처가 의심스러웠다. 그들은 그 자산의 출처를 추적하기 위해 위장 잠입 작전을 수행했다. 김서아는 평범한 회사원 복장으로 그의 회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능숙한 연기로 경비원을 속이고 회사 내부로 잠입했다. 그녀는 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서류들을 몰래 촬영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의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하지만 그들의 작전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봉착했다. 그들이 조사하던 고위 장교가 그들의 존재를 눈치챈 것이었다. 그는 서아와 민준호에게 경고를 보냈다. 그의 경고는 직접적이고 명확했다. 그의 경고는 김서아와 민준호의 심장을 차갑게 만들었다. 김서아 중령, 그리고 민준호 소령. 더 이상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너희들의 행동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맹렬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군 내부의 권력을 이용해 서아와 민준호에게 압력을 가했다. 그는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그의 압력은 서아와 민준호의 정신을 흔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 거대한 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다. 하지만 김서아와 민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보고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우리는 이들의 더러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김서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민준호에게 말했다. 소령님,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먼저 공격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민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아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작전을 수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계획은 위험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김서아와 민준호의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군부 내 부패 세력의 비리를 한 번에 터뜨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모아 군사 경찰과 군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연락해야 했다. 한 명의 배신자라도 있다면 그들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이 작전에 뛰어들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들은 먼저 군 검찰에 신망받는 한 검사에게 익명으로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검사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의 일부를 보냈다. 검사는 그 증거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즉시 그들을 만나기로 결정했다. 김서아와 민준호는 검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검사에게 넘겼다. 검사는 그들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그들에게 약속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밝혀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김서아와 민준호는 안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운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검사에게 증거를 넘긴 후 자신들을 노리는 부패 세력의 추적을 피해야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도망쳤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려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정의를 위해 싸웠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려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뉴스에 보도되었다. 온 국민은 충격에 휩싸였다. 군부 내의 부패와 비리가 세상에 알려졌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그들은 김서아와 민준호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들은 그들을 영웅이라고 불렀다. 김서아와 민준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잃었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하지만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정의를 위해 싸웠다. 그리고 그들은 이겼다. 이 사건은 그들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김상훈 할아버지와 이영숙 할머니는 딸의 용기에 자랑스러워했다. 그들은 딸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딸을 믿었다. 그들은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아야,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가는 길이 옳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언제나 내 편이다. 김서아는 부모님의 응원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부모님을 사랑했다. 그녀는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의 더러운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그녀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이야기 마치며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다면 매일매일 흥미로운 영상 업로드 약속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시는 지역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모두 소통하고 싶습니다.